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을 맞아 여야는 표심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천안함 사건에서 비롯된 북풍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노풍이 선거 전의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각 당 지도부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수도권 그리고 경남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강행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는 오늘 서울 용산역에서 지원 유세를 한 데 이어서 경기도 용인과 인천 등 수도권을 돌며 안보 수호 세력인 한나라당에 투표해야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남해와 통영 등 경남 지역에서 유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신당을 제외한 야4당은 오늘 공동 유세를 펼쳤는데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 강기갑 대표 등 야4당 대표들은 오늘 인천과 부산에서 공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일주기를 앞두고 야권 연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정 대표들은 오늘 창원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에 참가하고요. 일주기인 내일은 김해 봉하마을 추도식에도 참석을 합니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는 충남 금산에서 지원 유세를 벌였고요. 진보 신당도 서울, 경기 등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오늘 강행군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휴 이틀째가 오늘인데요. 오늘도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제 시내 곳곳을 돌면서 네. 표심을 공략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나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오전에 북서울 꿈의 숲에서 학부모들을 만나는 등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민주당의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노원구와 성북구 등 강북권에서 오세훈 시정 4년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면서 판세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의 말을 여기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에 이런 녹지공원, 그러니까 생활권 녹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집 가까운 데 녹지공원을 녹지 면적을 100만 평을 늘렸어요. 근데 앞으로 4년 동안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녹지공원을 늘릴 거예요. 미안 뉴타운을 거쳐서 시장을 거쳐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강북구에서는 이미 이겼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 밖에 경기도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성남과 안성 등에서 유세전을 펼쳤고요.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는 민주당 성학교 공동선대위원장의 지원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송영길 후보도 길거리와 행사장 등을 돌면서 치열한 표심잡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또 자유선진당의 지상욱 서울시장 후보는 대학로와 공원을 찾았고요.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후보는 서민층과 영세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건에서 시작된 이른바 북풍이 또 하나의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데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 변수라고 할 만한데요, 현재. 네. 우선 한나라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도를 넘어서 북한을 비호하고 또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몽준 대표는 오늘 선대위회의에서요, 여야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경쟁자일 뿐 적은 아닌데도 민주당은 지난 시대의 흑백 논리에 빠져서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천안함 사건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안보에 구멍을 낸 한나라당이 야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자극적인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북한이 검열단을 보낼 의지라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도록 결백하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면서 북한으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안보 무능론과 북한 책임론을 동시에 제기해서 북풍 확산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도를 넘은 북한 감싸기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적의 적은 동지라는 지난 시대의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경제는 유능할 것이라고 알았는데 경제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집권 전반기가 지나고 나서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안보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열흘이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패는 수도권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수도권 판세 어떻게 보입니까? 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그 범여권 단일 후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요, 지난 19일 서울과 경기, 인천 세 군데의 성인 남녀 각각 1000명을 상대로 전화 자동 응답 방식의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먼저 서울시 보시겠습니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51%로 39.5%에 그친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게 11.5%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지난 주말 조사에서 야권 단일화 효과로 격차가 7.5%포인트까지 줄었지만 격차가 다소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한나라당의 김문수 후보가 47.6%,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41.3%의 지지를 얻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6.3%포인트 차입니다. 지난 15일의 조사보다 격차가 소폭 늘어났습니다. 김문수, 유시민 후보가 양자 대결로 치러질 구에는 4.3%포인트 차이가 나서 오차 범위 이내로 줄어드는데요. 양자 대결의 경우 지난 15일 조사에서는 유시민 후보가 2.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말을 지나면서 후보 단일화 효과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가 49.7%를 기록해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의 39.9%보다 9.8%포인트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난 15일 조사에서 한때 역전을 허용했던 안상수 후보는 지난 주말 이후에 지지율이 회복돼서 송영길 후보의 격차를 벌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네. 지금 이동우 기자가 소개해 주신 여론조사가 15일, 19일에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일 날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이른바 북풍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일주기를 맞은 이 노풍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은 반영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주기고요. 네. 또 지난 20일에 천안함 침몰 원인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일 월요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쯤에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진정한 표심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의 ARS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화 면접 조사와 달리 여야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나라당 선대위 관계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선거운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수원 장안 재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 초반 2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개표 결과 민주당의 무명의 후보에게 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지금까지의 수도권 재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표 결과 뒤집힌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에 이 같은 한나라당의 반응은 엄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민주당도 현 정부 들어서 실시한 재보궐선거 등을 볼 때 야당 성향의 수문표가 10% 전후가 있다면서 지금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라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수도권의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서울, 경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지난 2006년에 지자체 선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야당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화 면접조사랑 ARS 방식이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수도권의 경우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요. 예. 그리고 ARS, 그 자동응답 방식의 ARS 조사에서는 격차가 확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여론조사 결과 차이나는 이유부터 알아보면요.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심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네. 응답을 하더라도 진심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반면 ARS의 경우에는 응답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일단 조사에 응한 경우에는 부담 없이 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야당 성향의 표심이 더 정확하게 반영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가 꾸준히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ARS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경제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 전화 면접 조사, ARS 조사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른데 그 어느 게 더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우열을 가리기 좀 네.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일단 전화 면접 조사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또 선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ARS를 더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화 면접 조사가 또 비용이 훨씬 더 들고요. 그 과학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ARS 방식이 이제 저렴하면서도 더 정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두 방식 조사의 예상치와 그 선거 결과를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방식이 더 정확한지 확연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대형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그 고비용 구조의 전화 면접 조사가 더 정확할지 아니면 ARS 방식의 저비용 구조의 그 방식이 더 정확할지는 이번에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ARS 방식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나온다면 기존의 그 대형 그 여론조사 기관들은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그렇겠네요. 있을 것으로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호 기자와 함께 열흘 남은 지방선거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